병리학 수업으로 면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면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면역에 관련된 세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면역에 관련된 세포는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4대 조직 중에서 결합조직, 그 중에서 혈액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일단 크게 혈장과 혈구로 나눠집니다. 혈장의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분들이 면역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생리학이나 그런 수업에서는 혈장이 무엇이 있는지, 혈장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일단 면역과 관련된 세포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혈구를 살펴봐야 되는데, 혈구는 크게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적혈구의 경우에는 산소와 같은 기체를 운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 작용을 한다 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면역과 관련된 세포는 주로 백혈구에 있는데, 백혈구는 과립 백혈구와 무과립 또는 이제 비과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백혈구로 나누어집니다. 과립 백혈구는 호산구, 호중구, 호염구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호산구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아니면 이제 알러지가 일어날 때 많이 증가하는 세포로서 주로 이제 식균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호중구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식균 작용하는 포식세포로서 알려져 있고, 호염구의 경우에는 뒤에 이제 알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게 될 건데, 일단 호염구는 알러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세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무과립 또는 이제 비과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단핵구와 림프구로 나눠집니다. 단핵구의 경우에는 이제 혈액 속에 있을 때 단핵구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조직 밖으로 빠져나오면 대식세포라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림프구는 T림프구와 B림프구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한 이러한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이 이제 면역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식도로 살펴보면, 면역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면역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작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비특이적 면역과 특이적 면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특이적 면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천면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특이적 면역은 후천면역 또는 획득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선천면역의 경우에는 피부나 점막, 섬모운동과 같은 방어의 역할, 그 다음에 식균작용이나 염증 반응 같은 이러한 내부 방어의 기능을 하게 되고, 획득면역 또는 후천면역이라고 하는 특이적 면역은 아까 앞에서 봤던 림프구, 두 종류의 림프구가 있다라고 했는데,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 그 다음 B림프구는 체액상 면역에 관여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천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천면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어기전이기 때문에 선천면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로 침입 전에 발생하는 비특이적, 여기서 비특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에 다 방어를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침입하기 전에 발생하는 비특이적 방어 반응, 또는 침입하고 난 후에 바로 즉시 반응하는 이러한 면역 작용을 선천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뒤에 이야기할 염증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선천면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천면역에는 다시 물리적인 방어벽, 그리고 화학적인 분비물, 그리고 생물학적인 것으로서 주로 탐식세포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체가 있고 병원균과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점막 표면에 붙어서 증식하는 상태를 감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감염할 때 다시 배우겠지만, 이러한 감염이 되게 되면 발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은 감염 이전에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작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했던 피부의 경우에는 방어벽의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만약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의 틈으로 병원균이 들어오는 그러한 감염 과정을 거치게 되고, 두 번째, 호흡기계의 섬모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흡기계에는 아주 얇은 털과 같은 섬모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섬모들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미생물이나 먼지 같은 것을 외부로 배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물질들, 미생물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코나 그 다음에 우리 기관지 같은 것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점액질 물질과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것을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형태로 밖으로 뱉어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눈물의 경우에는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그 이물질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눈물 안에는 그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용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미생물들을 용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위 안에는 염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위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위산의 경우에는 음식물에 있는 미생물을 살균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여성의 질에는 유산균이 살고 있어서 캔디다와 같은 것들이 기회 감염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부분들이 보통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감염 전 방어 기작에 속하고, 이러한 기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감염 후 방어 기작, 즉 침입한 미생물에 대한 방어 반응, 1차적인 즉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주로 호중구나 대식세포 같은 포식세포 또는 이제 탐식세포 같은 것들이 식균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보채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보채의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염증 반응을 유도하거나 식균 작용을 촉진하거나 또는 B세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보채라는, 즉 도와주는 물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이런 거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미생물을 용해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또는 이제 자연살해세포, 내추럴 킬러셀, 줄여서 NK셀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포가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선천면역이 되고, 이 선천면역의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즉 비특이적으로 면역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세균 같은 경우에 현막을 가지고 있는 세균은 항포식 작용, 즉 포식 세포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병균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항원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원에 대항하여 면역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면역 반응을 획득 면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획득 면역은 선천 면역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면역 반응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획득 면역의 가장 큰 특징은 특이적으로 작용한다, 즉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면역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면역은 선천면역과 획득면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나 획득면역의 경우에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 매개성 면역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체액성 면역은 B세포가, 그리고 세포 매개성 면역은 T세포가 관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획득 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에 상처가 나서 미생물들이 들어오기 쉬워졌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 있는 미생물들이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선천면역의 과정으로서 호중구나, 그 다음 지금 움직이는 것은 단핵구인데, 이 단핵구가 조직 밖으로 빠져나와서 대식세포가 되어서 호중구와 대식세포가 탐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호중구가 가고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탐식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이러한 세균처럼 회피하는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항체로 인식하는 그러한 세포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세포들 역시 대식세포가 만약 포식하게 된다고 하면, 대식세포는 이렇게 포식하고 난 항원의 일부를 TH, 여기서 말하는 TH는 헬퍼 T셀, 우리말로는 보조 T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조 T세포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원의 일부를 건네받은 보조 T세포의 경우에는 이 항원을 인지하고 난 후에 분화하게 됩니다. 분화라는 것이 특정한 기능에 맞게 구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 T세포는 사이토카인의 분비세포와 그 다음에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되고, 사이토카인 분비세포는 말 그대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토가 세포, 그 다음에 카인이 연락하다, 그래서 합쳐서 세포와 세포 간에 연락하는 그러한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세포로 분화했기 때문에 이 사이토카인 분비세포의 경우에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함으로써 TH와 다른 세포 간의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먼저 대식세포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아까 대식세포는 항원을 포식하고 항원의 일부를 TH에게 건네줘, 이렇게 TH에게 항원의 일부를 건네줬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를 항원 제시세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항원 제시세포였던 대식세포에게 사이토카인을 분비함으로써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어 훨씬 더 활발하게 항원을 포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TC, 즉 여기서 말하는 TC는 사이토톡식 T셀의 준말입니다. 사이토톡식 T셀, 사이토는 세포, 톡식은 독성, 그래서 세포 독성 T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세포 독성 T세포에게 전달함으로써 세포 독성 T세포가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사이토카인을 받아서 활성화되어 분화하게 됩니다. 독성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되는데, 이때 독성세포의 경우에는 독성 물질을 감염된 세포에게 분비함으로써 감염된 세포가 파괴돼서 더 이상 항원의 숙주가 되지 못하도록 그런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토카인 분비세포는 B세포에게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B세포는 사이토카인을 받고 난 후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되고,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즉 항체를 만드는 세포는 B세포가 분화된 형질세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항체를 만들고 난 후에 이 항체가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된 상태를 항원 항체 복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항원의 경우에는 보통 항포식 작용이 있어서 잘 잡아먹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게 되면 일단 항체는 첫 번째로 항원이 가지고 있는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포식 작용을 하던 그러한 항원을 붙잡고 있음으로써 대식세포가 좀 더 활발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즉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고 난 후에 대식세포가 잡아먹는 이러한 과정을 흔히 옵소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항체의 기능은 첫 번째 항원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두 번째 옵소닌화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물질을 항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감염 후에 호중구 그리고 대식세포가 차례대로 탐식작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탐식작용에도 회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항원의 경우에는 대식세포가 일단 포식하고 난 후에 그 항원의 일부를 보조 T세포, 즉 TH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좀 전에 대식세포가 TH에게 항원의 일부를 전달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식세포와 같은 것들을, 이러한 대식세포와 같은 것을 항원 제시세포, 즉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라고 해서 항원 제시세포, 영어로는 AP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항원 제시세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TH는 항원의 일부를 받고 난 후에 항원임을 인지하고 나면 사이토카인 분비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고 난 후에 사이토카인 분비세포는 첫 번째 대식세포에게, 두 번째 세포독성 T세포에게, 세 번째 비림프구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을 받은 대식세포는 활성화돼서 활발하게 포식작용하고, 사이토카인을 받은 세포독성 T세포, 즉 TC의 경우에는 독성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고 난 후에 독성세포가 감염된 나의 세포의 독성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 사이토카인을 받은 비림프구의 경우는 형주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고, 이러한 형주세포가 항체를 만들고 난 후에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여 독성을 중화시키고 옵소닌화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TH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면역을 세포 면역 또는 이제 세포 매개성 면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이토카인을 받은 B림프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고 항체를 만들고 이러한 과정들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억세포의 경우에는 다음번에 재감염됐을 때 빠르게 분화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되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다시 살펴볼 건데, 획득 면역은 요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